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아시나요? 이 얘기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2000여 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2022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의하면 국내 대장암 발병률이 갑상선암 다음으로 높을 정도로 국내 대장암 환자 수가 높은 상황입니다. 대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고 장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은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의 경우는 단순히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체내 면역기관의 70%가 집중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유산균을 통해서 장 건강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장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배변 상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유산균이 장까지 잘 도달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섭취 시간과 섭취 기간 그리고 자신의 장 유형에 맞는 유산균 섭취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으로 인해 95%가 이미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겨우 5%만이 장에 도달을 할 텐데 만약 소화 기능과 장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리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당연히 없겠지요. 겨우겨우 5%가 도달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하기 전에 나의 위와 장이 건강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산균을 섭취한다는 것은 이미 장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유산균을 섭취하게 된 경우가 많을 텐데 장이 좋지 않으니 유산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음식물들의 섭취를 제한하고 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 유산균을 섭취해야 합니다. 장의 환경이 좋으면 당연히 유산균도 장 내에서도 잘 살아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유산균만을 섭취한다고 단기간에 장이 튼튼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산균은 장이 건강한 사람이 특히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평소 습관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가루 안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글루텐으로 장 점막 육모 세포 사이를 느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음식들인 튀긴 음식, 자극적인 음식, 술, 즉석식품들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헬시 인포를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음식들은 잘 드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평소에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장기간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진통제를 드실 때 속이 좋지 않아서 위장약도 같이 먹게 되는데 사실 진통제와 위장약의 오랜 복용의 경우도 장 건강에는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파서 복용하는 약인데 먹지 않을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합니다. 장 기능의 조절은 자율신경계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척추 근력 운동을 하시는지 자세가 바른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장이 좋지 않았을 때 등과 허리의 근육을 잡아주는 운동을 통해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니 불편했던 장이 편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몸의 활동성이 떨어져서 장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르지 못한 자세가 장기를 눌러서 생겼던 문제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이 불편하신데 유산균만으로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시다면 평소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 그리고 약과 관련된 사항들은 항상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운동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꼭 상담해 보세요. 다음으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잎채소를 포함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의 경우 장내 좋은 미생물 군집의 성장과 증식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비만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적고 지방과 육류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장내 부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만큼 장내 미생물 숲이 붕괴가 된다는 것인데요. 구워서 조리하는 육류의 경우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생성이 많기 때문에 장이 부패하기 쉬워지고 우리 몸에서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에 따라서 유해균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가공육과 적색류는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영양적 균형을 맞춰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최소한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효가 잘 되는 당류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류는 올리고당, 2탄당, 1탄당 그리고 폴리오를 뜻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인가요? 쉽게 생각하자면 요리를 하실 때 과하게 양념을 사용해서 맛을 내기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활용해서 음식을 해 드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단맛을 내기 위해 매실청을 넣거나 과일을 갈아 넣기 전에 꼭 단맛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넣지 않아도 음식을 먹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당류를 줄이는 게 좋은데요. 달콤한 음식들이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해균에 의해서 이상 발표를 일으키게 되고 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음식들이 대부분 소장에서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복통이나 변비, 설사와 같은 증상이 없더라도 방귀를 자주 뀌게 되거나 냄새가 고약한 경우 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각종 대장과 관련된 염증들도 생길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일도 물론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30g 이하로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만성염증이나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속상하겠죠.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으로는 크게 소화기와 관련하여 소화불량, 잦은 설사나 변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있고 피부 관련 증상으로는 알레르기, 두드러기, 습진이나 건선, 아토피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경계통과 관련해 만성피로나 불안함과 우울증, 잦은 감정 변화나 불면증을 포함하여 비염, 천식, 각종 통증, 잦은 감기 등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장벽이 느슨해지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여러 염증들이 확장되어 대장암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더 큰 슬픔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프거나 더부룩하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을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유산균도 장의 환경 자체가 좋아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식습관을 개선해 보세요.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자극적인 음식, 튀긴 음식, 술과 즉석식품, 당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허리 근육을 잡아주는 운동과 바른 자세를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장이 건강해지는 바탕을 만드시는 것이니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유산균을 통해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과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하더라도 평소에 수면이 충분치 않거나 스트레스가 많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겠죠. 여러분의 건강한 장을 만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